새마을금고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위기설 새마을금고 2달간 7조 이탈, 연체율 비상의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어제 뉴스인데 사실 6월 22일에 횡령 비리 잇따른 새마을금고 1,500억대 부당대출 터졌다. 보통 은행이 부실화된다라는 건 비리가 끼지 않으면 사실상 힘듭니다. 은행이라는 건요, 돈을 한국은행에다가 빌려요. 기준금리로 빌려서 사람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리고 예금도 예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기업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렇게 돈을 구하고 빌려주고 예금을 예치하고 이러면서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에 정당한 대출을 하면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아냅니다.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게 은행업인데, 은행이 망한다는 건요, 부실한 기업에 대출해주지 말아야 될 금액을 대출해줬을 때 그게 커지면서 사고가 터지고 은행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쉽게 터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고요. 실제 6월 22일에 이런 비리가 터졌다는 뉴스가 나왔죠. 연체율 뛴 새마을금고 이사장 승인하면 이자 100% 탕감. 급합니다. 이거 행안부가 뒤에서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 조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방안, 새마을금고에서 2달 동안 7조가 빠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이거 새마을금고 불안해서 안 되겠어, 예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조정 방안을 냈는데요. 연체 발생 3개월 미만 이사장 승인으로 정상이자, 연체이자 100% 감면. 연체 발생 3개월 이상이면 연체이자, 정상이자 100% 감면. 가계대출 한정으로 75% 이상. 상환시 자녀 채무 100% 면제해주고, 연체 우려 차주 또 혜택을 주고. 자, 이런 채무조정 방안을 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빚을 안 갚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열심히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황당하죠? 새마을금고 한시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내용 변경 안내,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계좌에 대한 정상이자,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정상이자 납부 없이도 연체이자는 물론 기존에 밀린 정상이자까지 모두 감면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연체가 심해지면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은행에도 있고 새마을금고에도 있었어. 그런데 이건 더 많이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 이번 이자 감면은 장기간 밀린 악성 계좌는 물론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자, 중앙에는요, 이자 감면 후에도 연체 가능성이 있으면 향후 부과할 이자와 원금의 상환도 1년,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이자 원금 상환 유예는 정상이자를 10% 이상 낸 경우 한해서만 진행합니다. 가계대출 중 3개월 이상 이자가 밀린 사람은 기존 대출의 75% 이상을 갚았다면 상황에 따라 자녀 채무를 면책해 주기로 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숫자 놀이를 하려는 겁니다. 연체율이 치솟고 지금 숫자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짓을 해서라도 지표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중앙에는 이자 감면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진 않고 이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그래놓고 이자 감면은 금고 경영 수익과 직결되는 바, 무조건적인 감면은 지양해달라. 새마을금고의 특이한 조직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역금고랑 중앙회랑 별도예요. 그러니까 지방금고가 자영업자들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회사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컨트롤을 하지만 각자 책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 새마을금고를 피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보십시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연체율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올라갈까? 새마을금고에 가계대출한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은요, 벌어서 열심히 이자 내고 빚 갚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치솟느냐?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릿지론.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브릿지론이 뭔지 이제 대충 아실 텐데요. 브릿지론에서 터진 게 많아요. 자, 부동산 PF는 첫 번째로 브릿지론부터 출발을 합니다. 토지를 사고 부동산 개발의 1단계, 본 공사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브릿지론인데요. 브릿지론을 내줬어. 근데 1단계에서 빠그러지는 공사들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이 브릿지론은 그냥 부실로 날려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만약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터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원금 회수, 이자 회수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 50%만 분양돼도 대충 회수가 가능한데 브릿지론은 판이 엎어져. 공사가, 개발이 엎어져 버리면 브릿지론은 그대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브릿지론은 기존의 큰 은행들은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제2금융권, 증권사, 캐피탈,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이 브릿지론에 많이 들어가요. 수익이 굉장히 높죠? 브릿지론은 그렇기 때문에. 자, 짓지 못하고 엎어져서 브릿지론 부실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증권사나 제2금융이나 새마을금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민들은 여기에 일조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체율 숫자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새마을금고 경영은 악영향이다. 당연하지. 도덕적 해이 당연히 나오죠. 이자를 잘 갚는 사람보다 이자를 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자 감면 계좌도 별다른 기준이 없어요. 이사장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금고 이사장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이사장 마음대로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죠. 투명하지도 않고 도덕적 해이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새마을금고가 내놨다. 새마을금고 뒤엔 누가 있다? 행안부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럼 행안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일까? 새마을금고 직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당연하죠. 이자 감면은 재산 압류 등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렇게 감면해 주라는 건 영업을 포기하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자 감면했다가 배임이라고 지적받을 텐데 행안부와 중앙회가 책임질 거냐? 이 정권이 잘하는 거죠. 만약에 이자 감면을 해줬어. 그랬다가 집단 소송이라도 걸렸어. 문제가 되면 이거 이자 감면 왜 해줬어? 너 배임이야. 이럴 것 아니냐? 누가 책임질 거냐? 행안부랑 중앙회가 이거 배임으로 걸지 않는다는 보증이라도 서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 시장 외치면서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자기들 멋대로죠. 여기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색깔 제가 바꿔놨죠. 행안부 관계자는요, 모든 이에게 적용하기보다 부동산 PF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주로 적용하려고 한다.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시적 도움을 줘 더 잘 갚게 하자는 취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 자, 부동산 PF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행안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건설사 살려야 된다. 건설사 망하는 거 어떻게든 막아라. 이 얘기예요. 이러려고 새마을금고를 지금 털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으로 망하는데 며칠 걸린 줄 아세요? 이틀 걸렸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뱅크런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뱅크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예치했던 사람들이 안 뺄까요? 2달 동안 7조가 빠졌잖아요. 더 빠질 겁니다. 새마을금고 왜 돈을 넣어놓습니까? 이자를 정상적으로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은행에 누가 돈을 넣어놓겠냐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PF 안 무너지게 하려고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거 개인한테 적용될까요? 적용 안 되죠. 건설사들한테만 적용시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 개소리입니다. 중국, 북한도 이렇게까지 안 할걸요? 혐중정서로 재미보고 있는 이 정권이 하는 짓이 중국이랑 똑같습니다. 부동산 PF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된다. 이 정부는 지금 목숨 걸고 막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2번 정도 더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은 아니다, 저거 협박이다, 약간 뻥카 치는 거다, 블러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금리가 동결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그러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두 번 더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러핑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물론 지켜봐야지 되겠죠. CPI도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블러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금리 인상 더 이상만 안 하면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이거 터지지 않게 막고만 있으면 이거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터지느냐 버티느냐 이 싸움이에요.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버틸 수가 있는데 미국 금리가 동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터지는 겁니다. 9월 위기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한 번이라도 올리는 순간 못 버틴다에 한 표 던집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야지 돼요.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럼 올인이에요. 문제는 부동산 건설사들 망하지 않게 하려다가 새마을금고 망하게 생겼단 말이죠. 새마을금고 망하면 부동산 못 버팁니다. 그게 멍청한 거예요. 엄발에 오줌 놓서라도 지금 버텨라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런 짓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모르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알 텐데 급하다는 겁니다. 알아도 해라. 부동산 PF 터지면 이거 우리 끝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건설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죠. 롯데건설 지켜야 된다.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새마을금고 돈 넣어놓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부실화될 가능성 너무너무 높아졌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자를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이자를 안 갚은 놈들은 혜택을 보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짓을 그냥 질러버리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돗물 먹방 김영선, 바닷물 좀 먹었다고 광어보다 펄떡 뛰는 민주당.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요. 갑자기 수조에 있는 물을 막 떠먹어요.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쭈르륵 또 노량진 수성진에 갑니다. 회 먹방, 회 먹자. 아직도 한국 사람들도 회 많이 먹어요. 아직 방류 안 했잖아. 근데 회 먹방 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걸 진영 논리로 끌고 가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옛날에 태어났으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을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떻게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세월호처럼 그 정권에서 잘못한 것 이거면 그래 우리 정권의 잘못을 덮자 이해를 하겠는데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하는 거잖아. 일본이 하면 여야가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재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니까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라인을 따라가고 이게 갑자기 진영 논리로 갈라집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족관 속 바닷물을 마신 김영선 의원, 국무총리에게 먹어보라고 한 건 민주당이다. 그런데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느냐? 방어보다 더 뛴다. 웃겨서 그래, 웃겨서. 아줌마, 웃겨서 그렇다고. 광어보다 펄떡펄떡 뛰는 이유가 골 때려서 배가 아파서 배꼽 잡고 웃느라고 뛰는 거예요.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갑자기 왜 수족관 물을 드신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뇌송송 구멍탁 그물 한번 먹어보겠다. 튀겨지는지 뇌송송 되는지 보라고 먹어본 것. 야, 광우병 소고기가 잘못 먹었을 때 인간에게 광우병이 전염됐을 때 뇌에 구멍이 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먹으면 이렇게 바닷물 먹으면 뇌송송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일 300톤씩 방류, 2016년 무렵엔 우리 쪽에 왔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다 그게 바다로 방류된 건데 뭔 소리 하냐?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무지함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상인들이 표정 보세요.
경멸하는 표정. 쟤는 뭐 하는 짓이야? 저거를 막 먹고 있어.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쓰는 바닷물은요, 인천에서 바닷물을 퍼서 조금 정화를 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 번 더 정화를 하고 쓰는 물이라고 해요. 서균열 교수님이 소금, 천일염 사재기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소금은, 염전은 전부 다 서해 쪽에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서해까지 올라올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해에서 나는 천일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천 바닷가에서 가지고 오는 물은요,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물일 뿐더러 아직 방류도 안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요, 소포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조에 거품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게 생선이 내뱉는 배설물, 분비물, 토해내는 각종 불순물 이런 것 때문에 거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사람들이 미관적으로 봤을 때 생선 먹기가 꺼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포제를 넣는다 이런 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2008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어느 정도 계속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횟집에 수조에 거품이 잔뜩 껴있는 게 정상에서 그거를 다 걷어내는데 소포제를 살짝 넣으면 거품이 싹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소포제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걸 왜 먹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걸 먹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보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 보라고 마신 거 아니냐 이거죠.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에 있는 물을 공천수라고 부른답니다. 공천 받으려고 충성을 그냥 외치는, 일본과 가까운 바닷물을 먹을수록 공천 확률이 높아진다. 공천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천박한 인간들입니까? 공천에 이런 짓을 해요. 목숨을 걸어 공천에. 이 인간들 전부 다 그런 애들 아닙니까? 딸랑딸랑딸랑 제가 지금 가짜뉴스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절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이 짓을 하겠냐고요. 진짜 너무나 천박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겠다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한심 그 자체죠.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다. 이 인간들 공천 못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